자, 이번 시간에는요, FAT 1급 75회에 대해서 우리 지금 실기 파트 하고 있죠. 1번, 2번, 파트는 마무리 했고요. 3번, 실무생 세 번째 게, 부가가치세 관련된 문제였었죠. 실무생 세 번째 거, 부가가치세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 과세 매출 자료, 뭐 다들 알다시피 첫 번째 문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문제죠. 아주 대표적인 문제니까요. 여러분들이 부가가치세를 배우면서 실무에서 FAT 1급 정도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 업무를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 필수적이기도 하고요. 자, 거래일자 7월 10일 날짜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거래 명세서라고 되어 있어요. 거래 명세서는 주로 이제 영업부에서 거래처에다가 물건, 재화를 우리 냉난방기 같은 거 공급해 주고서 거래처에서 하나 갖고 있고 영업부서에서 하나 갖고 있고 또 한 장은 회계부서로, 그래서 얘는 보편적으로 세 장이 한 세트예요. 세 장 사인 받은 것들이 있죠. 자, 우리는 이렇게 영업부로부터 한 달 동안 발생했던 뭐 그때그때만 또 좋고 보편적으로 규모가 있는 회사에서는요, 영업부에서 한 달 동안 발생했던 거래 명세서를 일정한 시간 내에 보편적으로 그 다음 달 5일 이내에 회계부서로 넘깁니다. 넘겨주게 되면은 그거를 바탕으로 거래처에 여기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주는 거예요. 딸랑 한 장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10장, 20장 또 몇십 장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금액을 다 합쳐서 한 장의 세금계산서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자료 설명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발급한 거래명세서래요. 근데 총 금액이 660만원 나왔죠. 근데 계약금으로 7월 5일에 계약금 66만원 받았으며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은 농협은행 보통예금계좌로 입금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7월 5일 거래에 요거 참고해서 7월 10일 날짜로 매매실 전표 입력을 하고 그다음에 세금계산서 전송까지 해달라는 얘기겠죠. 자, 보편적으로 회사에서는 말이죠, 상품을 매출할 때 금액이 크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계약금을 먼저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먼저 7월 5일 날 계약금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차변에 얘를 보통예금 통장으로 받았다고 하면 그 금액 중에서 66만원 이렇게 들어오죠.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우리가 선수금 거래처 당연히 쓰고 66만원 이렇게 해놨겠죠. 그죠?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상품을 보내줬어요. 상품을 보내줬을 때 날짜는 7월 10일 날이 되겠고요. 차변에다가는 우리가 이 선수금 받았던 거, 이제 물건을 보내줬으니까 선수금 받은 거 정산하기 위해서 선수금 얘부터 상계시킵니다. 66만원. 자, 대변에는 풀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공급가액만큼은 상품 매출로 될 것이고요. 그죠? 여기서 나머지 금액은 외상. 이 나머지 금액은 농협으로 들어왔다 그랬네요. 보통 예금 거래처 써주고 나머지 잔액이 이렇게 들어왔을 것이고, 대변에다가는 부가세 예수금에서 60만원 이렇게 되겠죠. 660만원에 대해서 10%, 계약금은 상거래상 기본적으로 10%예요. 선수금을 먼저 받고 나머지 잔액이 보통예금 통장으로 들어왔다. 지금 우리한테 회계처리 거래 매매주점부터 입력하라는 해달라는 자료는 이렇게 입력을 해달라는 얘기였단 얘기죠. 자, 그러면 선수금 이렇게 돼 있었는지 일반 전표 입력에서 7월 5일자로 한번 조회를 해볼게요. 보니까 보통예금으로 선수금 제2산업에서, 여기 제2산업이죠, 돈 들어왔던 거
대변에 선수금 이렇게 들어왔던 거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우리는 예를 들어 상품을 매출하는 시점에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다가 날짜는 7월 10일로 해주시고요. 자, 우리가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되죠. 근데 얘는 매출이에요. 매출에서 세금계산서 발급한다고 했으니 세금계산서가 증빙서류죠. 그럴 때는 과세 11% 택하기로 했고요. 품목은 냉난방기라고 했어요. 냉난방기. 수량은 5개. 단가는 120만원. 거래처는 제2산업. 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될 거기 때문에 그냥 엔터만 치고 넘어갑니다. 우리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면 전자발행이라고 여기 뜰 거예요. 여기에다가 전자입력해 놓으시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돼요. 자, 이거는 혼합분계로 해주셔야겠죠. 상품 매출 한 거에 대해서 차변에 5부터 빼준다. 선수금부터 빼주셔야죠. 선수금 금액은 66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됐다 그랬어요.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은 여기겠죠. 나머지 금액인 594만원.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 실수 잘하는 게 엔터 치고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통장 잔액이 평가 문제에서 물어보면 틀리죠. 왜 그랬나 봤더니 여기 보통예금에 이 거래처를 그대로 그냥 가져오는 거잖아요. 여기 뭘로 바꿔주셔야 돼요? 농협은행으로 받았다 그랬으니까 여기 보통은행의 거래자료 거래처 보통예금으로 이렇게 바꿔주셔야지 돼요. 여기서 실수 많이 하셔서 문제를 틀리시더라고요. 자, 요거 해서 그냥 발행을 했고요. 아니 저기 거래 내역을 입력을 했고 7월 11일 날짜로 세금계산서 보내줘야 되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클릭하시고요. 날짜는 7월 10일 것만 조회를 하면 되죠. 자, 여기에 대해서 자, 이런 거래가 있었는데 앞에 전자발행은 세금계산서 만들어 달라는 항목이에요.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두 번째, 만들어진 세금계산서 거래처, 그 다음에 국세청으로 전송해주는 작업. 자, 매출 조회를 해보시고요. 미전송으로 되어 있죠. 발행 누를 때는 여기 아무데나 눌러도 발행이 돼요. 여기 눌러보시게 되면 발행 완료되었다고 나와 있고, 발행이 되면 관리번호, 측번호, 일렬번호가 자동 부여돼요. 이렇게 보면 끝난 거죠. 전송 성공 이렇게 확인하시고요.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해서 7월 10일 거 다시 조회를 해보시면 전자 발행이 된 거 확인하셨죠. 이렇게 하면 여기 첫 번째 문제가 마무리 된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죠. 두 번째 문제는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 날짜는 8월 3일 작성일자로 되어 있네요. 거래가 7월 13일에 판매한 상품 중 일부가 불량으로 반품이 됐어요. 뭐 이런 경우도 흔하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답니다. 대금은 전액 외상매출금과 상기처리하기로 했다는 얘기죠. 자, 메인 매출 자료 입력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반품했다고 그러니까 보고서 그대로 보시면 되겠죠. 날짜는 8월 3일로 해주세요. 8월 3일. 자, 유형은 그대로 매출이었죠. 품목은 선풍기. 그 다음에 수량에다가 마이너스 15. 단가는 5만원. 거래처는 영인유통이라고 되어 있죠. 세금계산서는
여기 보면 전자입력으로 발급한 걸로 하자고 했습니다. 자, 분계는 외상으로 하기로 했었죠. 자,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해주면서 마이너스로 그대로 치면 되기 때문에 얘는 아주 손쉬운 문제였다고 보실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 매출거래 반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해 보셨어요. 자, 세 번째 문제를 보실까요? 세 번째 문제는 카드 매출 전편이에요. 날짜는 9월 7일 날 벌어진 일이고요. 영업팀 과장이 신상품 홍보를 위해서 출장지에서 음료를 구입하고 받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라고 얘기 나오고 있죠. 음료 같은 경우 우리 출장 가서 쓰는 거 계정 뭐라고 써나 봤더니 여비 교통비로 처리해 달라고 하네요. 그러면 9월 7일 날짜로 일단 날짜를 선택해 주시고요. 자, 이거는 카드 우리가 매입한 거죠. 부가세 유형은 뭘로 눌러줘요? 자, 매입에서 과세죠. 이거는 과세되는 카과 57번을 선택하면 되고, 카드사명은 어디로 되어 있어요? 삼성카드라고 되어 있죠. 눌러보니까 삼성카드 여기 있네요. 확인 눌러주시고, 품목은 품목은 뭐라 그래요? 음료? 음료 정도 써주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 카과 형과 건별 얘네들은 공통점이 공급 라인에다가 두 금액이 합쳐진 공급 대가 금액 있죠. 합계 금액인 공급 대가를 여기다가 입력하면 첫 번째 입력했을 때 기준으로 이 공급가액과 세액이 자동으로 나뉘어진다는 거 배우셨죠? 그래서 금액은 얼마? 13,200원 하고 엔터를 띵 누르면 공급가액하고 세액하고 자동으로 나뉘어져요. 자, 거래처는 조선카페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다가 조선카페 해주시고요. 세금계산서하고는 상관없고요. 분계 카드로 했으니까 카드 분계로 해줍니다. 그럼 미지급금은 되어 있는데 여기 상품 대신에 계정 뭘로 바꿔줘야 돼요? F2 눌러서 여비교통비로 이렇게 바꿔주셔야겠죠. 800번대로 해주셔야 돼요. 여비교통비. 예,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매입거래에 대해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입력이 마무리가 된 것이랍니다. 자, 되었고요. 그 다음에 매입거래를 보도록 하죠. 자, 날짜는 9월 14일 거래고요. 물류창고 신축을 위해 취득한 토지의 소유 이전 등기대금, 토지 소유 이전 등기대행 수수료네요. 이게 전자세금계산서 받았고요.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합니다. 매입자료, 매입매출전표 자료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는데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래요.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입력으로 하고, 자,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두 가지 사항이 있어요. 여기 매입세금계산서인데 이 매입세금계산서가 불공사항과 관련된 거라면, 즉 매입세금계산서가 불공이면 여러분이 부가세 유형 코드번호 54 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하게 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불공사항이 뭔지를 아셔야 되잖아요. 그죠? 자, 불공사항은 부가세법에서 실무가 됐던 이론이 됐던 상당히 중요한 항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매입세금계산서입니다. 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 얘가 필요적 기재사항이 오류 또는 누락이 되잖아요. 그럼 매입세 공제 받지 못합니다. 여기서 필요적 세금계산서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은 세금계산서에 짙은 박스로 쳐져 있는 거 항목으로는 7가지예요. 첫 번째, 공급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그 다음에 공급자의 상호, 공급자의 성명, 대표자 3개죠.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4번째 거, 그 다음에
작성 세금계산서의 작성 연월일, 그 다음에 공급가액, 세, 이렇게 해서 총 7가지를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우리는 임의적 기재사항이라고 불러요. 임의적 기재사항은 오류가 나던 누락이 됐던 매입세 불공제 받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라고 보였고요. 두 번째는 사업과 무관한 세금계산서 받은 거 불공사항이에요. 사업과 무관하다면 대표적으로 우리 대표이사가 자기 집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뭐 8K, 4K TV, OLED TV 샀다 그러면, 근데 세금계산서는 회사로 보냈다. 그럼 회사 담당자가 그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때 그 취득한 자산이 사용 목적이 회사에서 사용된다면야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지만, 회사에서 사용하는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그렇게 사용된다 그러면 얘는 사업과 무관한 매입세금 계산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불공으로 처리해 주셔야 돼요. 세 번째로는 1000cc를 보통 제가 1000cc라고 많이 약칭을 해서 불러요. 왜? 이거는 개별 소비세 부과 대상 소형 승용차일 경우에요. 1000cc 넘는 소형 승용차 얘를 취득할 때 발생하는 매입세, 또는 유지하면서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매입세, 연료비 같은 거, 타이어 교체했을 때, 수리했을 때 하는 이런 비용들 있죠. 거기에 만약에 세금계산서를 관련돼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그게 다 불공사항이에요. 자, 네 번째로는 접대비. 여기는 요즘 기업 업무 추진비라고 부르죠. 얘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받으면 다 불공입니다. 매입세 공제 안 돼요. 네 번째로는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 받으면 얘도 불공이고요. 여섯 번째로는 토지 관련해서 매입세 발생하면 불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6가지는 공부하시면서 세무 2급, 세무 1급, 실무 자격시험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것들이고 나오는 항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구분할 줄 아셔야지 돼요. 여기 같은 경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물류창고 신축을 위해서 취득한 토지와 관련된 소유 이전 등기대행 수수료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 토지와 관련된 거예요. 즉 불공사항이라는 얘기죠. 되셨죠? 그래서 여기 이 화면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바로 익혀 놓으셔도 좋고 꼭 알으셔야 되는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 자료를 설명은 다 드렸으니까 여기 입력을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발생한 이런 금액들은 어디에다 처리를 해요? 토지로 처리해야 되겠죠. 부대 비용이라고 보니까 이런 것들은. 그래서 여기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라고 알려준 거예요. 회계 처리할 때 뭘로 처리하라고요? 예, 토지라고 처리하라고요. 날짜 9월 14일 날짜로 보도록 하죠. 9월 14일. 유형, 부가세 유형은 매입이죠. 매입세금 계산서에만 해당이 돼요. 근데 얘가 불공사항이라도 54번 불공. 그랬더니 왜 불공 처리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죠. 예, 토지와 관련된 거예요. 라고 클릭해 주시고 선택. 품목은 분명은 소유권 보전 등기료. 공급가액은 56만원. 거래처는 법무법인. 종료를 해주시고요. 세금계산서 발급받았으니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분기는 현금으로 다 줬네요. 그죠? 현금 눌러주시고 출금하면 되겠죠? 상품이 아니라 여기 계정 뭘로 해준다고요? 토지라고 해주시라고요. 이렇게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달라고 했으니까요. 되셨지요? 토지 현금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렇게 4번 마무리 했고, 이번엔 5번을 볼까요? 자, 5번 날짜는 9월 24일 날 거래고요. 증빙서류가 계산서네요. 매입 계산서니까 이따가 요거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할 때 53번 면세 부가세 유형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자, 자료 설명을 보도록 하죠. 자료 설명을 보니까 영업팀 업무 관련 도서를 외상으로 구입했다고 해요. 외상으로 구입하고 발급받은 전자계산서이다. 매입 매출 잔표에다가 입력하고요. 복수거래 키 이용해서 이거 입력하래요. 어렵지 않죠, 이거는. 날짜는 9월 24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부가세 유형은 매입이었고, 매입 중에 증빙서류가 계산서니까 53번 면세 이렇게 해주시고, 자, 여기 복수거래 눌러주셔서요. 품목 영업 왕의 비밀, 수량은 3개, 단가는 15,000원. 두 번째는 마케팅 전략, 수량은 2개, 단가는 똑같이 15,000원. 확인 누르시면 등록이 됐죠. 자, 그 다음에 거래처는 대신 클럽이라고 되어 있고요. 계산서 받았으니까 입력, 그 다음에 전체 다 외상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2번 외상 누르면 안 되죠. 왜 안 돼요? 외상은요, 우리 주력 상품을 판매하거나 원재료 상품을 또 사왔을 때 쓰는 거예요. 얘는 책이잖아요. 혼합을 누르셔야 돼요. 혼합 누르고 여기 계정은 책사 갖고 온 거요. 계정은 뭘로 입력해 주셔야 돼. 계정을 뭘 선택하는 얘기예요. 도서 인쇄비 해가지고 800번 됐고 선택해 주시고요. 대변에다가는 외상이 아니라 미지급금이죠. 우리 상품은 또 사갖고 온 거라든지 그거 관련되지 않은 거니까 미지급금 75,000원 엔터 딱 해주시면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해당되는 것도 다 입력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를 보니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한 회계 처리라고 되어 있어요. FAT 1급에서 6번 문제는 부가가치세 신고 그 결과에 대한 문제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회계 처리하는 거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날짜를 볼게요. 자, 7월 25일인데 서대문 세무서 61,000원 찾으신 금액이라고 나와 있죠.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세액이 하나은행 보통예금계좌에서 출금되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6월 30일 날 입력된 일반전표 입력을 참고해서 납부세액에 대한 회계처리 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6월 30일 날 일반전표 입력 부가세 마감하면서 어떻게 입력했나 조회를 해보라는 얘기예요. 사실 조회 안 해봐도 금방 알 수도 있는데,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 부가세 예수금 1,063만 2,400원이고요. 부가세 대급금 1,056만 1,4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자비 전자신고 세액공제에서 여기 만원 공제 받은 거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요 금액이에요. 우리가 그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만큼, 그 다음에 공제받은 것까지 합쳐서 뺀 만큼 차액은 매출세액이 더 많으면 부가가치세 납부를 해야 되고, 매입세액이 더 많으면 환급을 받게 되죠. 지금 얘는 매출세액이 이만큼 더 많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납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납부할 때는 어떻게 납부해요? 우리 일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는 다음 달 25일인 7월 25일에 납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7월 25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부채로 갖고 있었던 요 미지급 세금 여기도 거래처 써주셔야 돼요. 왜?
여기 서대문사무소 들어가 있으니까. 자, 금액은 61,000원 이렇게 해주시고요. 대변에다가는 보통이금 거래 하나은행이라고 돼 있죠. 하나은행 우선은 61,000원 납부한 걸로 이렇게 회계 처리해 달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6번 문항의 요구사항이었어요. 그럼 얘를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해야 될까요?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을 해야 될까요? 얘는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부가세 납부할 때는 여기 증빙서류가 없잖아요. 적격 증빙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날짜는 7월 25일. 차변에다가는 미지급 세금이라고 했었죠. 여기 서대문 세무세로 되어 있고요. 61,000원. 대변에다가는 보통이금 여기 하나은행이었었죠. 아까 하나은행 보통이금 통장에서 61,000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은 여기서 요구하는 거래 자료를 다 입력을 맞추신 거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부가가치세에 대한 문제 여러분들하고 한번 쭉 정리를 해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여기 결산 파트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